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이종근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. 이 국장님, 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네. 131일 만에 기사회생을 했어요. 네네. 그런데 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. 이재명 대표도 선거 공판에 들어가기 네네. 전에도 별로 걱정하는 표정이 없었고, 네. 또 의원들이 네.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. 판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네.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균택 의원, 네.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죠. 네. 광주 고검장 출신이고, 고검장 출신이고요. 그리고 이 지역구도 광주 광산갑이죠. 그렇죠. 예. 이재명 대표를 수행해서 검찰로 가갖고 혼자서 예. 검찰에 대응했던 변호사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서 금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? 네네. 또 호남이고 그러니까 최은정 재판장을 제외한 2명의 이 판사가 다 호남 아닙니까? 네네. 순천, 한 네. 분은 또 광주. 네.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야 거의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형 동생하는 사이들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그런지 이 CBS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. 우선 백현동 관련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 생각과 또 이 박규택 네. 의원이 미리 CBS 네. 그러니까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이었어요. 했던 의견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, 무죄예요, 무죄라고 했던 건 맞습니다. 그런데 박균택 전 고검장, 그러니까 박균택을 굳이 CBS 인터뷰로 갖고 온 건 뭐냐면 똑같았다는 거예요. 박균택이 미리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문에서 얘기한 부분이 논리가 아주 똑같았다는 겁니다.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그 무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자, 재판부의 어저께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신박했잖아요. 예. 법조계에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? 너무 이례적이죠. 근데 그걸 그대로 박균택이 이미 미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이겁니다. 첫 번째는 압박과 협박 얘기인데요. 자, 박균택은 이렇게 합니다.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건 표현의 과장일 뿐이다.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재판부가 어저께 그 얘기를 고스란히 합니다.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표현의 과장이었을 뿐이다. 그리고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. 이 두 문장 패러그래프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.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, 두 번째 골프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골프 얘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박균택이 골프 쳤는데 안 쳤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한 거다. 그거를 국민의힘이 비열하게 지금 폭로랍시고 한 거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똑같습니다. 골프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.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이다. 이 두 부분을 완전히 박균택이 재판부의 어떤 판결문을 미리 어떻게 알았을까? 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. 사실은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 허위 사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있는 팩트를 뻥튀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게 거짓말이에요. 아니, 거짓말이라는 근데 게 재판부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거짓말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. 예. 어떤 부분을 확대 왜곡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, 그게 결과가 중요한 거지. 그걸 부풀렸으므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. 이렇게 논리를 취하는 건 말이 안 되죠. 더군다나 이 국토부 지금 공문을 보면은 네네. 그 공문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여러 차례 저희들도 이 얘기를 했지만 네. 혁신도시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. 네네. 이게 의무사항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. 네네. 알아서 하세요. 그쪽에서 공문이 몇 차례 오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2단계 상향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네.
박근혜 국토부에서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냐니까 아니다. 네네. 귀시에서 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감안해서 적이 처리하세요. 네네.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, 공문에.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뜻이죠.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. 이거 수만 번을 얘기한 건데 아니 도대체 4단계 상향하라고 공문에 있는 거 있습니까? 없어요.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인섭이 형님의 로비로 로비로. 2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을. 그렇죠. 김인섭이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을 때 김인석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다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. 어떤 거? 2층에서 공무원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. 2층에서 다 된 사실이라고 김인섭이 얘기하길래 그것은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다 믿었다.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 누굴 로비한 겁니까? 사실은 이재명 시장을 등에 업고 로비를 한 거 대법원에서 다 받아들이고 4단계라는 건 어떻게 그 주무부처가 기초단체들한테 4단계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? 이 4단계라는 것 자체로 이미 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이게 압박이 아니다,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어제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의 비리 사건, 네. 이것은 대선의 아주 최대 이슈고 그것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이재명이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. 그 대장동 비리 이낙연 쪽에서 이렇게 흘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낙연 측과는 완전히 이렇게 등이 갈린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다. 거기 앉아갖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? 판사 서에 앉아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글자 하나하나 요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소장을 변경하라라고 한 것이 그때부터 이미 예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. 네. 공소장이 변경됐을 때 사실 저는 공소장 변경한 걸 보고 와 이건 더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이 다들 드는 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소장 변경 중에 하나가 예전에 1심에서 판단 안 든 경기도 지사 때 알았다.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라는 게 특정해서 올렸잖아요. 이걸 놓쳤구나 검찰이. 이거 재판부가 특정하라고 한 것이 상당히 불리하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거꾸로 조목조목 이 쪼개갖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.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.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것은 팩트 아닙니까? 팩트. 친 네네. 것이 또 확실한 거고 사실이고. 쳤잖아요. 안 친 게 아니고. 예. 그리고 진짜 제가 분노를 느끼는 건 이거예요.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 당장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저기를 아는 거고 김문기를 아는 거고 알았다면 이 대장동에 확실하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친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라토리움이잖아요. 예, 경기도 지금 예산 아무것도 지금 다 줄 수가 없어요. 다 빚덩이에요. 자 배째요 해갖고 지금 성남시입니다. 성남시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해외에서 골프 쳐? 이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탄핵감이거든요. 모라토리엄도 할 거리가 안 되는데 그걸 또 이슈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모라토리엄을 했다는 게 성남시 공무원들의 대다수 생각들 그때 아니었습니까? 친형이 정신병자를 본 게 그겁니다. 친형이 계속 모라토리엄은 이거 아니다. 회계사였잖아요.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정신병자야. 그러고 지금 몰아붙인 거고요. 자, 그러니까 골프 친 거 숨겼어야만 돼요. 외국 나왔고, 성남시장이 골프를 쳐? 모라토리움인데, 그러니까 이걸 억작같이 숨기기 위해서, 골프 그거 조작이에요.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조작된 거죠.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골프를 친 것처럼 이거는 골프란 말로 없지 않느냐.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해버리고 네. 이 조작된 거죠.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.
원래 사진에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만 뭐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공개할 때는 나머지 필요 없는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유동규,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, 이재명 이 사람만 그다음에 이렇게 수행한 사람 얼굴 가렸어요. 그 예, 사람 골프를 안 쳤기 백모 때문에. 씨죠. 예, 예. 예. 그 사람만 공개했는데 그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래갖고 초점을 이 조작된 거죠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쪽으로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? 저는 기자 시절에 수만 건을 조작했습니다, 선배님. 사진을 갖다가 예. 저희들도 왜냐하면 트리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트리밍이요. 저는 편집부 기자도 했거든요. 예. 근데 사진을 하면 그 사진 다 못 씁니다. 예, 어떻게 다 왜냐하면 씁니까? 원본을 쓰면 다 조그맣게 나와요. 예. 얼굴들이.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, 팩트인 부분을 확대하려고 트리밍을 합니다. 자릅니다. 그러면 지금 법원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신문사에서, 종이신문사에서 사진 트리밍한 거, 이거 다 거짓이에요. 아니 저희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썸네일 만들 때 사진 갖다가 그 딱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쓰잖아요. 그걸 확대해가지고. 네. 만약에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작입니다. 11명이 있는데 저 유동기가 여기 있어요. 김문기가 여기 있어요. 이재명은 여기 있습니다. 요걸 따갖고 함께 있는 것처럼 합성했다. 이게 조작입니다. 뭐 다른 사람을 갖다 놔버리다든지 없는 사람을 갖다 놓은 거 그게 조작이지. 네. 있는 사진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따가지고 그걸 공개한 걸 그걸 조작이라고 하면은 아니, 판사들이 그래서 이 판사들이 좀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? 이거 완전히 진짜 조작이죠. 이 판결문 자체가 조작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네네. 억지로 꽤 맞힌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. 주진우 의원이 댓글 하나 소개했더군요. 우리가 과속했을 때 이게 뭐 위에 찍히잖아요. 찍혔는데 사실은 찍힌 거는 이렇게 얼굴 가리고 앞에 전체가 찍힙니다. 그런데 과속했다고 과태료 하는 거 보면 번호판 있잖아요. 예. 번호판이 확대됩니다. 왜? 당신 이 차 맞지? 하고 그러면 번호판 확대해서 사진 해갖고 딱 해서 이거 얼마 여기 지나간 거 맞잖아요. 얼마 하고 딱 보내겠죠. 그럼 확대했으니까 이거 조작이네요.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법 카르텔이랄까 좌파 판사 카르텔이 작동한 거 아닌가 이번의 경우도. 네. 지금 여기 정재호 부장판사가 지금 알려지기는 우리법 네네. 연구회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국제인권법 출신이라는 사람도 있고요. 네. 뭐 같은 클럽이니까요. 네네. 뭐 후신이니까 뭐 똑같은 거죠. 어느 것이든. 그렇습니다. 이게 대등재판부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은 주심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가 있어서 도제식으로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대등재판부는 세 사람이 경력이 비슷한 세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한두 사람이 목소리를 확 높여버려갖고 이거 맞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항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대등재판부의 모모 판사들이 극히 주장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. 거기서 특히 정재호 판사는 네. 다른 판사들보다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4, 5배 빠르고 높아요. 예. 거기서는 제일 연장자 아닙니까? 연장자입니다. 나이도 한 5살 네네. 이런 정도로 앞서 앞서 있잖아요. 있고요. 아무래도 발언권이 제일 세다고 봐야죠. 그렇죠. 아무리 대등이라고 하더라도. 예. 그러니까 우리법 카르텔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. 그렇죠. 지난번 직위원 때는 인권법 우리법 해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판사가 있구나 했는데 다시 그렇지 않다. 우리법은 우리법이고 인권법은 인권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도 뭐 50명이 왔다, 뭐 60명이 왔다, 뭐 그런 인원이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쫙 이 법원 정문 앞에 도열해 있잖아요. 아니,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의별 게 다 의심스러운데 과정을 봤을 때 도열해서 있는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었고 거의 시작해서 한 1, 20분 지나자마자 쫙 도열해 있더라고요.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됐을 때
도열해 있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? 그러니까. 어? 예.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을 때 도열한 건 내가 이해가 해요. 예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부터 딱 도열해 있더라고요, 열을. 상당히 느긋하니 뭐 핸드폰 핸드폰 보고. 보면서 귓속말 나누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좀 감을 잡고 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자, 설주환 변호사 아시죠? 예. 설주환 변호사가 좀 입장이 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찌됐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.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자기가 이번 재판부, 항소심 재판부에 한 사람이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. 근데 그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. 아니, 그거 기소거리도 안 되는데 뭐 기소를 했어요? 라고 얘기했다더라. 이 얘기가 잠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저께 결과를 보면 딱 이거예요. 전부 다 허위 아니야, 다 무죄야. 라고 나오는 거, 야, 이거 기소거리도 아닌 거 아니야? 기소거리도 아닌데 검찰이 갖고 왔어.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. 최소한 판결문이 좀 더 객관적이려면, 이런 의심은 있으나 이게 이 형에 상당하지 않다.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고민한 흔적이 있는데 어저께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허위 아니야. 그리고 몰아붙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 아니냐. 한두 번입니까? 공직선거법은 이재명한테는 어떤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, 앞으로. 그렇잖아요. 지난번에 2018년 지사 때, 2심까지 완벽하게 유죄 판결이 났어요. 근데 갑자기 대법이 그걸 뒤바꿔버립니다. 어떻게 알았습니까, 그때? 근데 이번만큼은, 김만배가 지금 또 뭐 작용을 할 거야? 또 누가 있을 거야? 이랬는데,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은 면허증입니다.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다.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.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도 총력전을 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이 당사 팔고 이제 천막당사로 옮겨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당 전체가 총력전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아요.